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로봇 다음 급등주 무조건 이 기업 중에서 나옵니다. 2차 전지 로봇 다음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2,2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로봇 다음 급등주 무조건 이 기업 중에서 나옵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과열 논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 가열인가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아직 덜 올랐다라는 얘기와,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잠깐은 눌렸다 갈 거야 하는 이 사람들이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죠.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2차 전지의 쾌속 질주를 두고 증권가 전문가 사이에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 전지 섹터의 총 생산액은 11조 7,560억 원으로 반도체 섹터 생산액 146조 6,890억 원의 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산액만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산액을 제끼고 한번 시가총액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은 423조 2613억 원입니다. 근데 반도체 시총이 얼마냐? 499조 84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약 한 8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액은 11조 7560억 원인데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8%에 불과했으나 생산액은 시가총액은 84%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상 뭐 100% 우리가 반도체랑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생산액과 시가총액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 끝에 차익 실현 물량 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장세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2차 전지가 빠진다, 오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좀 높아 보인다면 이걸 제외하고도 다음 급등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었죠.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출산이 첫 주제가 됐고요. 15년간 280조 왜 실패인지 파악해야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낮다, 뭐 이 소리죠.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정책은 일단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실패했냐라고 보니까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난임부부 지원 확대 같은 지원을 빈틈없이 그리고 촘촘하게 진행해야 된다라 언급을 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280조 원에는 이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 육아휴직, 난임부부 지원 등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돈은 쓸데없는 데 돈이 쓰이고 정작 중요한 데는 쓰이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번 저출산은 사실상 저출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였는데 너무 역대급으로 최저를 찍다 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비상한 각오로 좀 마음을 다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저출산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정말 완벽하게 분석해낼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김동석 대표가 느끼는 제 원인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거죠. 자녀 한 명당 최소 약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느냐? 집에 대한 이자도 내면서 원금도 내면서 생활비도 내면서 플러스로 자녀 한 명당 최소 약 2억을 내면서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모두가 정말 자신 있게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3억 896만 원 준비하셨습니까? 아이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재수나 어학연수 등 추가적인 교육비는 제외한 기본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니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영아기 2살까지 3천만 원, 5살까지 3,686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6살부터 이제 11살까지 4학년까지죠. 약 한 이제 7,59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세부터 14세 중학교 때까지 4,122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4,719만 원, 대학교 때까지 7천만 원. 이게 이제 가장 크죠. 그래서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대학 등록금은 빼야죠. 그 대학 등록금 빼겠습니다. 등록금 빼서 뭐 4천만 원, 3천만 원 뺀다 칩시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여기서 4천만 원, 3천 빼도 2억 뭐 한 6천, 뭐 2억 한 7천쯤 되겠죠. 그러니까 감당되냐 물어보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20년으로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억 6천만 원을 20년 나눠서 낸다 한다라도 이게 쉬운 일이냐? 이게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니다. 달에 80만 원, 90만 원입니다. 애한테 들어간 돈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아이를 낳기 좀 두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의지가 있는 사람과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냐는 거죠. 부모가 될 준비도 아직 나는 안 됐어. 그리고 나는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내 인생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이제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짝을 찾았고 그래서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애를 낳고 싶지 않은데 애를 낳게끔 또는 낳고 싶게끔 마음을 바꾸는 정책과 아니면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이 사실상 난임이라서 이 난임을 해결하고 싶은 부부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정책을 했을 때 더 효과가 나겠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뭐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이 난임 시술하는 데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저출산 해결 효과가 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충만한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사람들 난임 부부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난임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신생아 10%가 난임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통해서 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지원은 저출산 예산의 0.05%. 그러니까 신생아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로 나온 아이인데 지원은 10명 중 1명이 아니라 사실상 100명 중 1명도 아니고 1000명 중 1명도 아니고 10,000명 중에 5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2021년 국내 신생아 약 26만 명 중 8.1%가 난임 시술을 거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원받은 아이를 포함한 거고요. 만약에 그냥 내 돈 100%로 난임 시술을 한 거를 합치면 나라 지원 안 받고 그럼 약 10%입니다. 그럼 보다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난임 시술을 해서 나온 정말 힘들게 세상에 나온 아이라는 거죠. 같은 해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 7천억 중에 1년 예산입니다. 난임 관련 예산은 0.054%에 불과한 252억 4,900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 46조는 어디에 들어갔냐? 물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 뭐 주부들이야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돈이 들어갔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지가 없고 나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없는데 그 의지를 북돋는 비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정말 이 저출산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이 난임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너무 적었다. 오히려 이걸 늘렸을 때 효과가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난임이 많나? 소위 10명 중에 1명은 상당히 좀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의 문제입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왜 높아질까? 어릴 때 결혼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취업도 늦게 되고 돈도 늦게 모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도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7년에 30만, 21년에 35만, 22년에는 상반기만 22만이에요. 그럼 하반기 합치면 뭐 40만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으나 어려운 부부가 많다라는 거죠.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올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난임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좀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난임 부부들의 평균 난임 시술 횟수가 2019년 기준 7회입니다. 7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회 평균 병원비가 최소 160만 원이에요. 물론 더 좋은 거는 뭐 200, 300 그냥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최소 160이라는 거는 사실상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 200만 원씩은 돈이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의 월급만큼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생기지만 이 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2인 가구 기준 월 622만 원. 그러니까 한 명당 310만 원씩 벌어야 사실상 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한 명당 310만 원 이상 번다. 350, 330 번다. 그러면 이 부부들은 정부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병원비만 약 1,1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됩니다. 왜 1,100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시술 횟수가 7회이기 때문에 7회 기준으로 160만 원 곱해 보면은 한 1,100만 원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최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니까 이게 뭐 2천이 될지 3천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310만 원 이상 벌면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350씩 번다 칩시다. 그럼 700을 버는 거죠. 그럼 700을 버시는 분들은 달에 이 난임 시술을 하는 1,100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작은 돈일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큰 돈이죠. 왜? 숨만 쉬고 3개월을 벌어서 그 돈을 난임 시술에 다 갖다 바쳐야 나오는 돈입니다. 근데 숨만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 이자 내야 되죠. 원금 내야 되죠. 생활비 내야 되죠. 낼 돈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622만 원이 아니더라도 700이더라도 부담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당장 저출산을 올리려면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다. 그러니까 같은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1억을 쏟아붓는 거랑 의지가 정말 충만한 사람한테 1억을 쏟아붓는 거랑 당연히 의지 있는 사람이 더 이 가성비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임 지원이 지금처럼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복지가 돼야 된다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를 돈 많다고 돈 없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소방서를 돈 없다고 쓰고 돈 있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너무 이제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임에 대한 시술 지원은 무조건 보편 복지로 누구나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나머지 돈들은 다 뭐 어디 가나요? 또는 다른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면 이 난임 지원 일단은 했을 때 성과가 따로 나옵니다. 일단 경상남도는 19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1회 난임 시술을 지원해 왔고요. 71억 7,100만 원으로 약 8,433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뭐 몇 조도 아닙니다. 몇 백억도 아니에요. 그래서 8,433건 난임 시술을 지원해서 임신 성공한 건수가 약 27%, 거의 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출산을 오히려 늘리는 게, 출산을 늘리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의지 있게 만드는 돈이 뭐냐 이겁니다. 경기도 한 지자체는 첫째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 셋째 500, 넷째 700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를 낳아서 100만 원 받으려고 낳겠습니까? 300만 원 받으려고 둘째 낳겠어요? 아까 한 명당 돈 얼마 든다 했죠? 한 명당 최소 2억 5천, 둘 낳으면 5억, 셋 낳으면 7억 5천, 그죠? 넷 낳으면 10억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700 낳자고 2억 5천을 쓰겠느냐?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 의지를 북돋울 수 있을 만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돈 주면은 좀 하지 않을까? 오히려 장려금을 받아간 사람은 1608명에서 15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 중 세워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럴 바에는 난임에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게 더 이득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이번 정책이 그래서 뭐 난임에 대한 뭐 대단한 정책이 있나요? 또 대단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직접 언급을 하셨죠. 난임 저출산 대책입니다. 난임 부부 전액 지원. 그러니까 아까 622만 원 말씀드렸죠. 이게 아니라 그냥 보편복지로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국의 난임 부부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대책 수립을 본격화해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듬어 가겠지만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난임 부부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만큼 이번 대책은 실효성과 근본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 못한다면 충격적인 수준의 지원책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 충격적인 수준의 지원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이 전액 지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제 1차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밀렸겠죠. 기대감이 끝나면서 소멸로 하락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났으니까 대책이나 정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저희는 난임 관련주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비스토스고요.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옴에 따라 좀 수혜를 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남녀 절반 이상 출산 계획 이슈에 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생체 신호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태아 심음 측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의 이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식약처에 등록돼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독보적 원천 기술 23건 특허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흑자입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 기준 폐지, 아까 전에 622만 원, 그리고 저출산 정책 수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비스토스고요.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가병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점을 좀 올려가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이슈가 끝남으로써 살짝 밀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나온 난임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그냥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혹시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데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100% 무료로 어플 설치를 꼭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이후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 관련주 무료로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무료입니다. 들어가시면은 쭉 내려갔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추천주에서는 3월 29일, 28일, 27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립니다.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시황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OLED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 알아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